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학생생활 교육의 전환점이 되었던 미 프로젝트는 물론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형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인천 교육을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인천교육청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난 8월 말까지 원동초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공숙자 교장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공숙자입니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네, 추워졌네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좀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얼마 전에 인천 원동초등학교에서 41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또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네, 대학교까지 모두 마친 완전 인천 토박이고요. 네, 또 교직 생활 41년 중에는 이제 교육청 장학사로 또 학교 교감으로 또 교육부에 파견 근무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퇴임하기 얼마 전에는 인천 일본 시모노세키 네. 한국교육원에 파견이 되어서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인천 토박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발휘하셨군요. 네, 아무래도 인천에 대한 네. 사랑이 네, 좀 네.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지난 41년간이면 참 짧지 않은 시간인데 네, 그렇죠. 예, 평생을 네.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은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네. 소감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41년을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선배님들을 정년을 해드리고 또 축하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시간이 되면 당연히 퇴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돼서 나도 이제 정년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런 때가 오니까 제가 다른 분들을 보내드릴 때랑은 네, 네. 또 다르죠. 감회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도 네. 이상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너무 바쁘게 모든 것을 막 진행하다가 이게 딱 멈춰버린 맞아요. 그런 느낌? 네. 지금 한 60일 정도 됐는데 잘 쉬고 있습니다. 시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쉽게 적응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러네요. 이제 네. 41년이 참 빨리 지나갔다고 느껴지는 거는 네.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열정을 쏟아오신 흔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이제 교단도 지켜오셨고 네, 또 이제 교육부에도 또 인천교육청에도 굵직굵직한 직책을 맡아서 많이 일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그 학생 생활지도에 기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2017년에는 그 인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그 치유형 대안학교와 초중고 가정형 위센터 설립을 주도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사업을 관심을 갖고 주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교사 때 우연히 그 왕따를 연구하게 되었고, 당시에 왕따 문제가 아주 심각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왕따의 해법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장학사나 과장을 할 때 학교 폭력, 성폭력, 자살 또 이러한 그 위기 학생을 위한 대책들을 많이 수립을 했는데, 제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생활지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촘촘한 안전망이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많이 중요하지만 특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 네. 특히나 가정이 네, 무너진 맞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그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돌봐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만든 모델이 가정형 위센터와 치유형 네.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촘촘한 안전망을 이렇게 기틀을 만들어 오셨는데 네. 제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네. 그 촘촘한 안전망이 지속적이어야 되고 좀 확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그
그 초등아이나 중학교 네. 그런 가정형 위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네. 마침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아이들은 많이 좀 줄었더라고요. 네, 많이 네, 줄고 또 선생님들은 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도 당시 설립 당시에 그 명맥을 또 취지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네. 요번에 그 고등학교의 위기 학생이 가정형 위센터에 왔던 아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방식이 어쨌든 간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설립해 놓고 유지하면 그래도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다녀보면은 많은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이제 지역사회 이제 인사분들을 만나면 인천의 이 대한교육 시스템, 특히 이제 취형과 가정형 위센터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41년이면 참 긴 시간이죠. 근데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신 업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지도 업무를 주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를 주로 했지만 제가 이제 41년 교직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라고 하면 제가 시도교육청 업무가 가장 고생스럽지만 보람이 있었던 업무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를 해서 우수한 교육청별로 교육부에서 그 재정지원금을 교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등급에 따라서 등위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을 해서 시도들이 그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만년 꼴찌 교육청이라는 네. 그 오명을 벗지 못했고 그래서 역시 돈을 적게 받다 보니까 재정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장학사 처음 발령을 받아서 시도평가 업무를 맡았는데 그때 우리 교육청도 한번 바꿔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전 직원이 당시 교육감, 부교육감님 또 전체 교직원이 다 합심해서 저희 교육청에 2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86억 원의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학교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또 위험한 학교들에 대한 그 건축물 재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애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그렇게 하셨기까지 한 41년이 이제 좀 짧지 않은 근무 시간에 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제 현장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어려움이 교육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퇴임 바로 전에 이제 교장을 하다가 퇴임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힘들다 하는 것은 역시 생활지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공부를 못해서 또 구구단을 못 외워서 뭐 분수에 뭐 대분수 나누기 뭐 이런 걸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가장 힘들고 특히 그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 네.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생활지도가 잘 듣지 않는 아이들 뭐 이제 학급의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교사에게조차도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뭐 자치위원회를 열거나 선도위원회를 열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선생님들은 가장 그렇죠. 어려워하시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보니까 교사가 하루 종일 수업한 내용을 녹음을 한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 왜 녹음을 네. 하냐 그랬더니 자신이 혹시 아이들에게 아동 학대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갖다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거를 녹음을 해서 방과 후에 다 이제 청취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사들이 그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제대로 지도를 하지 네, 못하는 네. 혹시나 이제 지도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교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발당하지는 않을까. 교사들이 지금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것들이 역시 학교 현장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그 학부모와의 소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참 어렵기는 하지만 네. 교장 선생님만의 특별한 또 노하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하우 있을까요? 노하우라고까지 할 네, 거는 뭐 네, 없지만 네, 어쨌든 학부모는 학교 교육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고 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갈 때 교육의 시너지는 매우 커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어떻게 잘 교육에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뭐 노하우라고 하면 저는 그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나 또 입학식을 할 때, 졸업식을 할 때, 그리고 공개 수업을 할 음, 때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기회가 있으면 학교의 교육 정책, 또 학교의 그 학교장의 방침, 또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그 학생과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가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네, 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교장이 먼저 나서서 네, 네, 학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그 학교의 신뢰를 주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장의 책임 있는 네, 행동을 네, 보여주면 네, 학부모도 학교를 믿게 되고 또 학교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조금 수월해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학교와 학부모 간의 그 올바른 관계 이제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 현장에 이제 오랫동안 네. 계시면서 더군다나 교단 교사로 또 관리자로서 이게 활동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우리 교육계에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학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주인이 없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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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네,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는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학생, 학부모인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교사가 있고 네, 행정직이 있고 급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무직도 계시고 단기 근로자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또 많죠. 방과후 교사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또 한 시간 한 시간 오시는 특별교사분들도 그렇죠. 있고 네. 다양한 아이고,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집단 이기주의가 좀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집단 간의 이기심을 발동을 해서 서로 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심지어 학교의 교장이 그것을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해서 네,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를 두려워하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자기 아이만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이 집단적으로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정말 그 교육이 정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가장 네, 심각한 문제고 이러한 것들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녹록지 않은 그 학교 현실 가운데 교육 주체가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데 교사에게 주어진 소명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후배 교사에게 선배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들으셨겠지만 교대 경쟁률이 아, 네, 네, 역대 네, 최하로 네, 떨어졌고 네, 네. 또 우리 학교만 해도 젊은 선생님들이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지금 네. 거의 뭐 10명 중에 제가 정확한 통계 숫자를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10명 중에 3, 4명은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 심각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민원이
너무 심하다. 네. 그리고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아이들에게 열정을 쏟을 수 없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는 업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처우나 대우가 또 급여가 낮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교직을 선택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진행자님도 그렇겠지만 퇴임하고 나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그렇죠. 찾아오면 행복하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 교직의 가장 큰 매력인데 네. 아마도 교직을 갔을 때는 이런 그 아름다운 초심을 가지고 교직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좀 퇴색되고 또 좌절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 교직을 선택했을 때 초심을 네.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장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7일 날 네. 10월 27일 모 국회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10개 교대에서 휴학 중도 탈락생이 777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네. 심각한 정말 참 심각한데 네. 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대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그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사전 어떤 그런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좀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 과정을 변화시켜서라도 네.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사전에 미리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기에 해봤거든요. 덧붙여서 네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교대에서 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배워도 네. 현장에 나와서 그렇죠.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네.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교직의 특성이 그 앞에 나오신 선배님들의 그 모습이나 아이들 생활 지도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배우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배님들이 그 후배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교직은 그래도 처우는 열악하지만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선배님들이 좀 그렇지 않은 네.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이 기회에 부탁을 한다면 우리 교직 선배님들이 그 지금 그 가졌던 열정이나 교직에 대한 소명감 이런 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좀 오늘 너무 진짜 교육 현안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제 8월에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떤 네.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은 뭐 잘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시 교육청이 네. 교육기관에서는 최초로 이제 ESG 경영 네. 추진을 선언을 하셨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인천시 교육청 ESG 추진 단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올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봤는데 외국인들이 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열풍 네. 엄청나게 강렬하고 네. 우리나라 케이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네. 많습니다. 네. 심지어 요즘 영국 같은 데는 그 우리나라 그 제2 외국어로 선택할 정도로 한국어를 네. 이렇게 많이 열풍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좀 잘 간직해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열풍을 좀 한 가닥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싶고요. 네. 특히 인천에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우리 한국 교육의 또 앞으로 나갈 방향, 또 현장의 그런 고민들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